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레이트 리미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레이트 리미팅은 API와 서버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요청하면 처리하기 힘들어지니 잠깐 쉬세요 라고 조율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트 리미팅이 뭔지,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4가지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마지막으로 분산 환경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레이트 리미팅은 한마디로 일정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리퀘스트의 수를 제한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1분에 100번까지만 요청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정해놓는 거죠. 제한을 넘으면 HTTP 429, 즉 Too Many Requests라는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줍니다. 이 제한은 API 게이트웨이에서 걸 수도 있고 웹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코드 안에서 직접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서비스 안정성 보호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1초에 10,000번씩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가 버틸 수 없겠죠. 디도스 공격 같은 상황에서도 레이트 리미팅은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정한 자원 분배입니다. 한 명의 유저가 서버 자원을 독점하면 다른 유저들은 서비스를 쓸 수 없게 됩니다. 레이트 리미팅으로 모든 유저에게 균등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용 관리입니다. 요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API 호출마다 과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픈AI API나 결제 API 같은 외부 서비스 비용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려면 레이트 리미팅이 필수입니다. 동작 흐름은 아주 단순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모든 리퀘스트는 먼저 레이트 리미터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현재 요청한 API가 허용 범위 아니면 서버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429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돌려보내면서 처리를 거부합니다. 식당 입장 인원 제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있으면 들어오고 없으면 대기하거나 돌아가는 거죠. 자, 다음은 레이트 리미팅의 대표적인 4가지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고리즘은 픽스드 윈도우 카운터입니다. 이 방법은 4가지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에요. 시간을 딱 정해진 구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 단위로요. 그리고 각 구간마다 카운터를 하나 두고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일씩 올립니다. 그리고 그 카운터가 제한값에 도달하면 그 구간이 끝날 때까지 거부하는 거죠. 장점은 구현이 정말 쉽고 메모리도 적게 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윈도우 경계에서 버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이 분당 100개인데 0시 0분 59초에 100개, 0시 1분 0초에 또 100개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1초 사이에 200개가 통과하는 셈이 됩니다. 이 경계 문제를 해결한 알고리즘이 두 번째로 알아볼 슬라이딩 윈도우 로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각 리퀘스트의 타임스탬프를 전부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윈도우 크기만큼, 예를 들어 60초 전까지의 로그를 세서 비교합니다. 윈도우가 고정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 슬라이딩하기 때문에 경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리퀘스트의 타임스탬프를 저장해야 하니까 메모리를 많이 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큰 버킷입니다. 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에요. 동작 원리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버킷, 그러니까 하나의 큰 양동이에 토큰이 들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토큰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채워집니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토큰을 하나 꺼냈습니다. 토큰이 남아있으면 이 API 요청을 허용하고,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좋은 점은 버킷에 토큰이 쌓여있으면 순간적인 버스트 트래픽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버킷 크기가 50이고 리필 속도가 초당 10개라면 평소에는 초당 10개 속도로 처리하다가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면 최대 50개까지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장점의 반대인데요. 최대 버스트의 허용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서버에 부담이 되고 버킷 크기나 리필 속도에 대한 별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리키 버킷입니다. 토큰 버킷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동작은 전혀 다릅니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를 큐에 넣고 큐에서 고정된 속도로 하나씩 꺼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큐가 가득 차면 새로운 리퀘스트는 버려버리는 거죠. 물이 새는 양동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밑에서 일정한 속도로만 새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부하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대신 토큰 버킷과 달리 순간 버스트를 허용하지 않아서 급한 리퀘스트도 줄을 서야 합니다. 4가지 알고리즘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확도 면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가 가장 높고, 메모리 효율은 픽스드 윈도우와 토큰 버킷이 가장 좋습니다. 순간 버스트를 허용하는 건 토큰 버킷뿐이고, 구현 난이도는 픽스드 윈도우가 가장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무에서는 토큰 버킷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적당한 정확도에 버스트도 허용하고 메모리도 적게 쓰니까요. 아마존, 구글, 스트라이프 같은 대형 서비스들도
대부분 토큰 버킷 기반의 레이트 리미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버킷4j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토큰 버킷 알고리즘을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핵심 흐름을 설명드리면 먼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키로 사용합니다. 같은 IP에서 오는 리퀘스트를 하나로 묶어서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 해당 IP에 대한 버킷이 이미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새로 만듭니다. 버킷에서 토큰 하나를 소비할 수 있으면 리퀘스트를 통과시키고 없으면 429 리스폰스를 보냅니다. 버킷 설정을 보시면 밴드위드스 클래식으로 분당 100개의 토큰을 그리디 방식으로 리필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분에 최대 100번까지 리퀘스트를 허용하는 레이트 리미터가 완성됩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서버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잖아요. 이때 분리된 각 서버에서 로컬로 카운팅을 하면 카운트가 분산되어 전체 제한이 안 됩니다. 서버가 3대이고 각각 분당 100개를 허용하면 전체적으로는 분당 300개가 통과하는 셈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레디스 같은 중앙 저장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서버가 레디스의 같은 키를 보면서 카운트하기 때문에 전체 제한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레디스의 인크리먼트 연산으로 카운터를 올리고 처음 1이 될 때 익스파이어를 설정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신다면 내장된 리퀘스트 레이트 리미터 필터가 레디스 기반으로 동작하니까 더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이트 리미팅은 시간당 리퀘스트 수를 제한하는 기술이고 가장 범용적인 알고리즘은 토큰 버킷입니다. 제한 초과 시에는 HTTP 429 코드를 반환하고 분산 환경에서는 레디스가 필수입니다. 실무 팁을 몇 가지 드리면 첫째로 429 리스폰스에 retry after 헤더를 꼭 넣어주세요. 클라이언트가 언제 다시 시도하면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둘째, 유저별로, API별로 차등 제한을 두는 게 좋습니다. 유료 플랜 유저에게는 높은 제한을 주는 식으로요. 셋째, 429 리스폰스 비율을 반드시 모니터링하세요. 이 수치를 보면서 제한값을 적절히 튜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PI 게이트웨이 레벨에서 1차 방어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세밀한 제어를 하는 이중 구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레이트 리미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